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걸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분리해서 독립해서 전라북도로 유치한다는 거를 법안에 넣는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우천 얘기 말씀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원대현 위원장님. 예, 후보 입장은 아니고 이제 이 전라북도 지역 정책을 쭉 봐왔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경필 의원의 발언의 진위는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얘기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부를 떼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오래됐습니다. 연금공단과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오랜 꿈인데요. 아까 김성주 의원 지적하셨지만 이 우리나라의 국내 대재벌들의 이 의사가 굉장히 반영된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연금공단의 존재 이유가 그 기금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거를 떼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정운천 위원장님께서 그 공약으로서는 조금 성립되기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기금운용부 이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약으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제 이게 이 전라북도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나가면 좋은데 다만 이제 논의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전라남도에서는 상품거래소 유치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금융허브는 기금운용본부보다 상품거래소가 몇백 배 더 큰 파괴력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제가 과거에 있었던 연구원에서도 금거래소를 유치하는 이 프로그램 과제를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부산에 거래소가 있습니다. 부산에 거래소가 있어서 그 부산에서는 이 품목이 제한되어 있지만 거래소를 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반대를 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는 거래소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이유냐면 부산은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허브가 안 되는 한계를 구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전라북도에서도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이게 좀 쉽지 않다. 상당히 구조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잠정 보류를 해뒀던 주제였는데 이 부산의 사례가 이제 그러한데 광주에서 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광주에서 상품거래소, 전주의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부산의 상품거래소, 서울의 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다,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교통 정리를 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분명히 공약으로서의 성립 가능성 매우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발전의 파급력 매우 크다. 그러나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좀 더 충실한 논리와 좀 이 구조적인 대안들이 같이 와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만 후보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후보께서 그렇게 이 제안을 하셨다면 지역에서 당에서나 또는 이제 지역의 연구단체들이 같이 그런 문제를 뒷받침하는 그런 호응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의지가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연금관리공단도 세크라멘토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습니다. 인구 몇십만일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다음이라는 그 큰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지금 그랬지만 본사가 제주도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덩치가 큰 거라도 전주에 와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저는 않을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380조 기금운용본부의 380조 원이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된다고 전주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그 돈을 관리하는 중요한 멤버들이 모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멤버들이 오면 그 주변의 세력들이 다 쫓아온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기존의 국민연금공단의 활동 범위 속에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가된 부분이 있죠. 기금운용본부가 오면서 기금과 직접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부분들 과소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에서 제가 좀 한 가지 중요한 지적들을 하셔서 얘기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오고 기금운용본부가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를 마중물로 해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금융도시를 만들어갈 건가 하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정책 결정으로 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다 보내는 결정을 하고 실천하는 거고 그거를 잘 키워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까 펀드 모의자가 다 오면 안 된다고 우리 정윤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왜 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설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주에 있는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을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봐야지 자꾸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풀다 보면 그러면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조상재 의원님. 독립공사와 논란은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오래돼서 한 10여 년 됐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8월 달에 정부에서 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관리 개정안을 냈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죠. 그다음에 이제 올 7월에 이제 새누리당 그 김재원 의원이 또 다시 이 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그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기금 운용을 좀 독립시키겠다. 소위 이제 한국은행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관계처럼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을 그동안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정부에서 그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감사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원이 지금 아까 그 운영위원회가 20명인데 이것을 7명 민간인으로만 순수하게 해가지고 7명으로 줄이겠다. 근데 결정적인 건 또 기금운용 그 공사의 사장은 정부에서 임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금운용본부를 가져와야 할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공사화가 되기 전 단계에 이미 본부가 내려와 있으면 공사가 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훨씬 이미 이제 기득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이유가 되고 해서 그래서도 말하자면 기금운용본부를 우리가 먼저 이게 선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김성재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정은천 위원장님께서 아까 독립공사로 나가는 건 반대다. 다만 나가서 전라북도에 들어온다면 조건부로 해줄 수 있다, 동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독립공사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북 이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금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음모라고 보는데, 금융자본의 음모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국민들이 낸 연금을 정부가 운영하면서 공적인 연금을 쓰게 하려는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분리시켜서 민간이 결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본이 이거를 운영해서 자기 이득을 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법안을 낸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 분리법안을 낸 사람이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런 대재벌의 욕구에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기금본부는 별도의 공사화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나마도 국민연금공단으로 동반전할 수 있는 명분 자체도 없어버리고요. 이게 영원히 금융자본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정은천 위원장님. 근데 참 우리 김성주 의원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지금 연금공단의 지금 자금 투자는 거의 정부 귀속하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38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 앞으로 2천만 명이 주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래서 더 자율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문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5%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거의 151개사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 외에 KT, 그 외에 코스코, 또 은행 대주주가 연금공단입니다. 그래서 그래 연금공단을 독립화해서 나가는 것이 10년 전부터 나온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연금공단의 부서인 160명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온다 만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연금공단의 모든 의사결정권이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아니고. 근데 독립공사로 하면 의사결정이 독립공사가 되겠죠? 그거에서 법안을 만들 때, 법안에 이 공사를 만들면 이거를 전북으로 유치한다. 그 전북 연금관리공단이 한마디로 하면 주인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논리를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네. 아니 그걸 법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정치적인 건데 그럴 것 왜안 같으면 지금 됩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내려본다는 걸 먼저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분리법안을 내놓는 다음에 제가 그 진정성을 믿겠어요. 제 얘기는 지금은 반대하면서 잠깐요. 분리되는데 법안에 넣다고 하는 거, 그거는 토지공사법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요? 하고 난 다음에 이 분산 배치한다고 이거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좋습니다. 잠깐. 지금 기금운용본부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건 그냥 정치적인 행위예요. 근데 공사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드는 부칙에 이 공사의 본부는 전북으로 둔다.
이렇게 국회에서 공감해버리면 되는 아니, 거지. 그 우리 정원철 왜 안 위원장이 대통령이 대지원한데 그 약속하십시오. 아니 지금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해줄 수 있다는 그렇게 지금 말씀이십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소속한 보건복지위원회가 바로 국민연금법을 다루게 됩니다. 제가 법안소 위원인데 우리 일체에서 공사하는 자.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기금운용본부를 전주 내려보냈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후보가 약속한 건 책임질 수 있는데 자. 우리 저 정은청 네. 위원장께서는 잘 알겠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다고 그 법안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양쪽의 양쪽에 말씀을 좀 지금 들어보셨고 추진하고 이거 안 맞는 있습니다. 거죠. 양쪽의 예. 말씀을 잘 들어보셨고 예. 원두현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독립공사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요. 그게 실제로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선의가 왜곡되고 또 아까 이제 저는 김성주 의원님 입장에 동의하는데 이건 음모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법을 만들었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연기금 가지고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연기금을 국가가 임의로 시장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쓰기도 하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한 기금입니다. 이게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위험한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또 더더욱 안 되는 아주 미묘한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자원을 끌어들이고 이런 훈련들과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립을 시킨다. 그럼 국민연금공단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그런 훈련들을 해서 그렇게 스스로 선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또 공사를 만들겠다.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저는 국민정서에도 반할 뿐더러 네. 설사 박근혜 보고 약속한다 해도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더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부가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기금운용본부 유치에 대한 각 대선 후보 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천 위원장님. 물론 연금공단이 지금 380조 운영 주체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이렇게 가져오면 160명을 다 가져온다고 하는데 다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일단 그거는 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회사의 영업부서를 현장에 둬야지 이걸 다 가져온. 저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의 모든 체제는 전라북도로 와야 된다 이거죠. 다만 거기에 손발이 되는 부서를 가지고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거를 꼭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는 독립공사화를 꼭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꼭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모두 동의가 된다면 그 공사를 전북으로 유치하는 것을 공약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예. 지금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동반 이전시키겠다고 하는 데서 경제 민주화 관점과 지역균형 발전 관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약속, 문재인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큰 지지와 관심을 모아준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꼭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같이 보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원두현 위원장님. 네. 대통령 선거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유치는 아주 의미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공약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거는 금융허브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전남에 가서 약속한 상품거래소를 같이 약속을 해줬는 게 가장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보완책들 그리고 그 구조를 짜가는 훈련들도 좀 노력들을 정책적으로 보여주면 저로서는 더없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상진 위원님께는 다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금운용본부 유치에서 걸림돌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걸림돌 지금 양쪽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기금운용위원회들의 어떤 분위기 조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전라북도의 태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사실 그동안 LH 그 후속 대책으로
LH에서 한번 크게 되고 나서 뭐 자라보고 놀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놀래서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는 처음에 후속 대책 5가지를 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했다가 정부 측 몇 번 놓고 해보고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H 때 의지력 못지않게 머리 삭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플래카드 도배해놓고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추진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그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의지력을 생각합니다. 보여라라는 지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